네, 오늘의 정석입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. 어떤 흐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지 시사점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. 지난주 금요일 이제 후반부 하고 이제 전반부는 좀 움직임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전반부는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세 종목들이 제법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대안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. 시장은 상승폭이 좀 미미하더라도 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주식들이 많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동시호가 때 좀 달라졌는데 이 동시호가 때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. 이게 얼마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냐면은 코스피가 16조 정도로 마감이 됐거든요. 16조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동시호가 때 4.5조 나온 거예요. 동시호가 때. 그러니까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4.5조 정도의 자금이 집행이 된 거죠. 근데 이 자금이 매도 자금이에요. 대부분. 그래서 상승폭을 유지했던 주식들이 오후장 들어서 이 상승폭을 좀 줄이거나 마이너스 전환되거나 이런 주식이 있었고, 예외적으로 바이오 쪽 일부 주식들은 동시호가 때 보합세여서 이제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. 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?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합세를 좀 유지를 하다가 동시호가 때 이 자금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18만 원 보합세에서 18만 한 6천 원까지 한 3%를 확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.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한 15만 6,500원, 7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5만 5천 원 정도로 동시호가 때 자금을 조금 더 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.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17만 6천 원 내외 정도에서 한 17만 6천 원. 그러니까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별로 변화가 없었네요. 그죠? 그리고 자동차 쪽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자동차 쪽도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25만 4천 정도에서 25만 3천 원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형주,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, 중형주들 골고루 좀 많이 나타났어요. 4.5주면 굉장히 좀 강범위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과 후가 움직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월요일 시작했었을 때는 이게 원상복귀되면서 출발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러니까 금요일날 상대적으로 뺐던 주식들은 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거고요. 시간에도 약간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동시호가 때 좀 올라갔던 주식들은 원위치로 좀 다운시키는.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의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었는데,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누적 포지션이 지금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. 요 포지션이 한 4만 개 정도 되다가 한 3만 4천 개 정도까지, 이거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. 3만 4천 개 정도까지, 3만 4천 개 정도까지, 이 물량이 바뀐 거 보이죠? 한 4만 계약에서. 그러니까, 이게 한 2만 개, 2만 5천 개 정도까지 가다가 한 3만 4천 개 정도까지 늘어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작동을 했냐면은,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8천억이 넘는 이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주식들, 상황들을 한번 보면,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게 나왔습니다. 우리가 한번 또 같이 한번 볼게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한 2,600억 가까운 이 매도 물량이 나왔고,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?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,000억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고, 그죠? 그 다음에 반도체, 또 다른 중심주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것도 한 300억 정도 나왔고, 반도체 봤으니까 이제 자동차 봅시다. 현대차도 한 560억. 그러니까 보면은 현대차,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한 59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네요. 이거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왔고 매수세가 들어왔고,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형주만 한번 보겠습니다. 대형주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프로그램 매도 물량. 알테오젠 한번 볼까요? 알테오젠도 계속 매수세 유지되다가 프로그램으로, 그러면은 이제 현물 매수가 들어왔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
제일 잘 나가고 있는 주식 중 하나가 이제 화장품이지 않습니까? 화장품 관련된 주식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죠. 그래서 지난주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.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중요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2730하고 2640이었는데 이 한 100포인트 정도가 순식간에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. 그죠? 그러면은 이런 거죠. 시장이 급락하는 기간 동안에 좀 대안주 역할을 했던 주식들이 전력주,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주식, 그다음에 이제 식품주들 다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겠죠. 좀 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애들. 반대로 시장이 급락을 했었을 때 지수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이제 좀 실적 부진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파생 쪽의 이 포지션이 어떤 식이냐면은 우는 아이를 일부러 한 대 더 때리는 시장인 거예요. 불이 났어요. 불난 지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거나 물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났으니까 거기다 기름을 덮어서 더 이제 그 분위기가 더 안 좋게끔 만드는 우는 아이 한 대 더 때리는. 그러니까 아픈 데를 골라서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제일 아파 그럼 난 거기를 한 대 더 때리는 이런 식의 이 돈의 흐름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시장. 그래 니들은 좀 내가 이뻐해 줄게. 시장 하락하는 기간 동안 너희들은 이용하지 않을게. 얘네들만 뺄게. 이랬던 섹터들이 좀 지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던 시총 기준으로.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국 소비주들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식품주들도 좋았을 거고, 뭐 전력주들도 약간 이격 차이는 있었지만 시장 되면 괜찮았었고, 그 다음에 IT 관련된 섹터들 가운데서는 상대적인 좀 개별 호재를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 움직임은 좀 좋았는데, YC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장 하락하기 싫어. 그러니까 이제 YC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갔죠. EC 시장의 하락에 좀 저항하겠다. 이런 의도를 좀 보인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도 시장이 급락하는 기간.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하락하다가 플러스 이게 한 15% 정도 나온 거거든요. 검사 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HBM 검사 테스트 관련된 업체들. 이런 주식들이 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해준 흐름들이 좀 별개로 좀 보였었고요. 그 다음에 한번 뭐 시세는 좀 붙었었지만, 종가가 좀 이어갔던 기업들 가운데서, 종가까지 이 흐름을 이어갔던 기업들 가운데서 뭐 비치오세 관련된 개별 테마주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, 그 다음에 CJ ENM,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길 가겠네,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가 야금야금 좀 상승하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대안주들은 어떤 형태가 있는 거냐면, 시장의 브레이크를 잡기 전까지, 이 하락의 브레이크 전까지 나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? 그래서 나는 별도로 봐주게. 그래서 이제 별도 테마. 이게 이제 실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지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, 좀 지수의 시청 비중 상대적으로 적은, 이런 개별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, 이것도 이제 AI 쪽에서 이제 비롯된 섹터들이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섹터에서 비롯된 주식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뭐 엠노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도 보면 견조하잖아요. LG전자 불을 한번 뿜고 나서 여기에 이제 손가락 얹으면서 같이 강한 거고, 그 다음에 LG노텍 같은 경우도 시장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만도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.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이나 현대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퀴가 빠져가지고 전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, 바퀴 빠지는 건 자네 일이지 난 개별적으로 가겠네. 그래서 가장 큰 불확실성 해소됐던 이제 만두 같은 경우가 뭐 시장하고는 좀 별개의 흐름이 가는 거죠. 근데 이런 애들 시총 큰 건 아니거든요. SL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좀 별개의 강세 흐름이 나오는 거고, 이런 거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잘 공략했던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, 생각이 갇혀서 자기가만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지난주에 좀 어렵지 않았나.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고력 싸움이라고 생각해요. 사고력 싸움이다. 생각의 차이다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2750에서 2650이 왔었을 때 이런 거를 내다보고서 대안을 공략했던 사람들과 아니면 방치했던 사람들의 수익률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는 이 메시지가 2730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시간이 지날수록 명백해지고 있지 않나. 나 연속성 없으면 나 이 구간을 계속 갇힐 거고,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수렴 구간을 만들어주는 일일세. 그러니까 실적주만 가지고 매매하게. 이게 현재 시장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.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
그럼 지난주 시장 흐름 중요한 점들 짚어봤는데 오늘 월요일장입니다.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계속해서 반도체 기술주들 주목하면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팁을 주시죠.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나요? 네, 그 정도 남았습니다. 일단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2640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. 2640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위쪽으로는 2730에서 이제 27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2710 요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수를 크게 만들 생각이 당분간 없구나. 갇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2640에서 반등이 나올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전체 자금을 12조, 13조로 키우지 않으면 이거 그냥 다 또다시 매매로 끝내야 되겠구나. 그래서 매매 타겟으로 해야 될 기업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. LG그룹주. 이런 것만 추격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추격 매수하니까 당하는 거고 급락이나 조정이 났을 때만 하는 거고요. 저희처럼.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시장이 하락하더라도.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돼서 매매를 할 때 HBM 쪽하고 삼성전자 밴더 가운데에서 좀 사이즈가 좀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나 솔브레인 같은 기업이나 원익, 이런 QNC 좀 대표적급 이런 기업들 차라리 사고 파는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. 현대차나 기아가 위로 불 뿜지 않는 한 차라리 부품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되 이게 지주사가 만약에 같이 꺾인 흐름들이 나오면 요거에 대한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때는 누가 대안이 될 수 있냐면은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좀 중심주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이쪽 위주로 저는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640에서 장대 양봉을 뽑는 산업 대표 주식들이 없다면은 2560과 2710을 열어놓고서 당분간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다.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후반에 갑작스럽게 좀 거래가 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지수에서는 2640선 하고요. 위쪽으로 2710선 이 두 개의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.